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 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기업 취준생이 준비해야 될 자세, 갑자기 너무 기본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공기업에,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최근 공공공사의 소수 직원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이슈다 보니까 딱 이렇게 어느 곳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약간 저 친구는 공기업에 왜 가려고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좀 의심의 눈초리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스스로 공기업에 지원하면서도 뭔가 아니 예전엔 나 공기업 지원해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을 겪으면서 조금 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설명을 하기가 애매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요. 실제로 공기업의 면접이나 아니면 자소서 쓸 때도 그렇고요. 나중에 면접이나 이럴 때도요. 워낙 이렇다 보니까 사회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왜 공기업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어떤 직업률이 그런 부분 10대 직업 기초능력의 직업률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뭔가 그런 식의 좀 큰 사업들, SOC라든가 해서 하청을 한다든가 협력업체랑 같이 한다든가 뭔가 좀 이권이 얽힐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공기업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철저하게 검증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왜 지원하는지, 그리고 공기업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원래 공기업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쭉 보자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가 처음이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예전에 왕이 걷던 세금과 지금 대통령제에서의 이런 세금이라는 건 굉장히 다른 것 아시죠? 여러분 이제 역사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한국사 능력 시험 할 때. 그런데 예전에는 왕의 땅이고 모든 것이 왕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건 왕의 것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 빌린 것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게 세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부기관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공기업이었던 거죠. 왕이 가진 것들을 경영해주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세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십시일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다 자기 일을 하는데 누군가 좀 하기 싫은 일들, 그러니까 공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좀 떼가지고 그럼 네가 그런 부분을 해. 대신 우리가 너를 먹여 살려줄게. 이런 것들이 바로 세금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월급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돈들을 가지고서 또 이제 서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요즘의 사회인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예전부터의 어떤 공기업 개념을 가지기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럽이나 이런 데서들은 한 몇백 년 전부터의 공기업이 지금의 전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기업의 역사를 보자면 몇백 년 됐다.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되는데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 좀 정확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그 전에 이제 일제시대 이런 것도 있었지만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딱 단절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51년에 부산에 세운 한국조폐공사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보면 이 공기업이 하는 일들은 그리고서 이제 뭐가 되냐면 민영화가 많이 되죠. 그쵸? 아이고. 이게 자꾸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민영화가 이게 어느 정도 영국도요 보니까 조폐국 자체가 민영화가 됐어요. 로얄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영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민영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일반 기업, 사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재밌는 게 있죠. 한국전기통신공사였거든요. 이게 KT가 됐고요. 그런데 왜 10기가를 그렇게 서비스해가지고 그런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한국이동통신이 SK텔레콤이 됐고, SK에너지는 원래 대한석유공사, 이것도 공기업이었죠. 대한항공공사, 이것도 공기업인데 대한항공이 됐고요. 대한조선공사는 한진중공업, 한국중공업은 두산중공업 하는 식으로 기존에 공기업으로 운영하던 것들이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가져간 데들이 또 이제 대기업들이 가져갔고요. 이것들 가져갔기 때문에 더더욱 큰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민영화가 될 수 있는 곳은 다 민영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영화가 안 됐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공기업으로밖에 운영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왜 공기업으로밖에 운영할 수 없을까요? 이익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민간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민간에서 이익이 나니까 이걸 가져가 가지고 자기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구조조정하고 뭔가 딱 최적화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벌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들은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져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져가지 않은 것들은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일단 첫 번째 그 얘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거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게 딱딱 이렇게 안 되죠? 네, 딱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돈이 안 되는 사업인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건데, SOC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까는 거잖아요. 뭐 도로를 깐다든가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하게 되면 도로를 깔고,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사실 그럼 경부고속도로야 뭐 깔려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도로를 쭉 깔고서 그런 것들을 다시 내가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회수하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뭔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걸 회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익이 안 난다.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SOC라든가 필요한 것들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공기업이란 얘기예요. 말하자면 공기업이 수익이 안 난다. 이런 거는 핵심적인 비판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맨날 공기업이 너무 적자 나가지고 그러면 그렇겠지만 원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공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거니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기업은 돈이 안 되는 산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난다,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공공성, 우리는 공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공공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공무원만큼은 안 돼도요, 공무원에 가까운 그런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런 경우죠. 독점의 우려라든가 또는 담합을 했을 때 영향력이 너무 큰 경우인 거죠. 기본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전력이요, 전력회사로는 2등 규모래요. 왜 그러냐 하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들이 더 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들은 다 개별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이제 화제가 되었던 텍사스에 갑자기 한파가 생기면서 거기서 굉장히 비싼, 여기 보시면은 그리디라는 그런 전력업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가족한테 1924만 원이라는 한 달에 이런 전기료를 부과했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까지 전력이 부족할 줄은 몰랐는데 이런 전력이 부족한 경우에 비례적으로 해서 요금이 얼마가 되어 있다. 평상시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찍는 거죠, 도장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텍사스 안에서도 전력회사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그 텍사스 안에서도 이게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야, 여기가 전력회사가 좀 싸다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통신사가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SK, LG, KT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다가 나는 여기를 할래 하는 식으로 요금제를 보면서 들어가듯이요. 이런 식으로 전력회사도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도 몇 개씩 있으니까 그 주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하나만 딱 존재하는 데가 아니라 그렇게 막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규모로 보자면 한국전력이 엄청 큰 전력회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독점이잖아요. 그죠? 여기처럼 세 군데가 경쟁한다 그러면 야, 난 굉장히 높게 받을래. 그러면 그럼 난 안 하면 돼. 싼 데 갈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서로 이제 견제가 되니까. 그런데 독점이다 보니까 그럼 난 높게 받을래.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를 민간에서 해버리면요. 여름이니까 누진제가 있으니까 조금만 높여볼까?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독점적인 어떤 지위가 있었다. 아니면은 또 한 두세 군데인데 그런 것들이 담합을 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여기 보시면 뭐 우리한테 필수적인 철도라든가 아니면 네, 여기가 나왔네요. 네, 이런데 LH 이런데 담합하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가스공사 이런 곳들 담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뭔가 딴짓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민간에서 풀어버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좀 엉뚱한 일들을 많이 벌일 수가 있잖아요. 이걸 공공에서 가지고 있어도 이걸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민간에서 이걸 해버리면 정말 그것은 힘든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공으로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한 두 가지 이유들이 크게 보면 공기업이 감당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좀 크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연도에 공기업들, 꼭 그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공기업들의 최종 면접이나 아니면 뭐 그 전에 서류, 자소서 같은 곳에서부터 왜 공기업에 하필이면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공기업이 편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라는 부분. 공기업은 실제로 사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공기업은 공공성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어떤 보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공성 그리고 봉사정신, 사실은 봉사정신이라고 하는데 공복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공복? 공공의 노비라는 뜻이거든요. 공복. 예. 그런 것들이 공무원 할 때는요,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노비까지는 그래도요, 국민의 어떤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 그렇죠? 네, 국민의 노비가 돼서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공복이란 말을 쓰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까지 이 공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 그리고 봉사정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가 내가 공기업이죠. 공기업에 지원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을 벌려면, 그리고 뭐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려면 사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공공에 뭔가 이득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나왔듯이 공공성에 대한 생각, 그리고 책임감, 봉사정신, 그래서 부정부패에 대한 강한 부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직업윤리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NCS 직업기초 능력의 직업윤리 부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생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면접하기 전에 야, 이거 이렇게 대답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의 생각도요, 왜 공기업에 지원하는가 라고 했을 때 평소에도 편하잖아요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봉사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공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을 해야지 그게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리고 내가 사실 지원할 때도 조금 더 동력이 돼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어디에 지원할 때 그 공기업이 가지는 공공성은 무엇이며 내가 여기에 참여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그 공공성에 이바지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연도에 있어서는 다른 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연도에 있어서는 특별히 바로 그런 부분들이 강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찾아뵈었습니다.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가 맞겠죠?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도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